자, 이 정권이요, 저는 사회적인 문제를 가지고 개혁을 갖다가 하고 경제를 갖다가 좀 더 공정하게 하는 부분에 집중했다 한다면 제가 이 정권에 대해서 그렇게 우려를 하지 않을 겁니다.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한국의 보수 정권이나 보수라고 하는 이념의 실체에도요, 많은 문제가 있었지요. 기득권을 옹호하고 맹목적으로 자유시장 경제라는 허울, 진짜로 자유시장 경제라는 부분을 이렇게 인정한다 하면 저는 전혀 비판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거는 뒤에 숨어서 법과 제도를 다 정해서 저거 마음대로 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만 자유시장 경제를 덜먹이면서 마치 그것이 자유시장 경제의 참 모습인 양 보이지 않는 손 이야기를 하는 데서 저는 그렇게 불공정하게 자유시장 경제를 필요에 따라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요, 한마디로 기득권의 앞잡이들은 저를 좌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좌파가 아니라요, 법과 원칙과 규정이나 룰은 공정하게 적용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뿐인 겁니다. 제가 가끔씩 방송을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듣기 싫은 사람들이 많아서요, 소금 뿌린 미꾸라지처럼 꿈틀꿈틀 거리는데 듣기 좋은 거 아는 사람들 숱하니까요. 1,500개나 된다니까 보수의 인터넷 매체에 거기 가서 듣기 바랍니다. 왜 듣기 싫은데 와서 소금 뿌리는데 일부러 꿈틀거립니까? 자, 청와대 전대협과 스피노자라고 유건일 선생이 칼럼을 조선일보에 썼습니다.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유선배는, 제가 유선배라고 부르는 이름 뭐 옛날에 가끔 뵙고 또 서로 뭐 인격적으로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386 운동권을 경험해 보지 않았는데 그걸 옆에서 본 저만큼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요 최근 정치의 화제는 단연 386 전대협 출신의 청와대 핵심 요원들의 정체성을 둘러싼 논쟁이었다. 비서관 이상이 26명, 행정관이 얼마나 있을까? 한 50명 될 거라 보는데 청와대는 행정관의 내역도 좀 자세하게 공개하기 바랍니다.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임종석과 전희경 의원이 이렇게 부딪혔는데요. 전희경이 전대협 강령은 반미와 진보적 민주주의인데 청와대에 들어간 전대협 인사들이 이런 사고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해 입장 정리도 안 한 이들이 청와대에서 일하니?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임종석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560 정치 군인들이 민주주의를 유린했을 때 전 의원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살펴보지 않았지만은 전 의원이 거론한 사람들은 인생을 걸고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했다. 자, 민주주의는 다양한 모습이 있죠. 한마디로 민주화라는 모습 속에는 친북, 종북도 있었고, 북한을 위해서 이 체제를 허물고자 하는 사람들도 민주화에 탈을 썼습니다. 60년대, 50년대부터 있었어요. 이승만 독재를 타도하자는 사람들 중에도 친북이 있었고, 박정희 군사 독재를 타도하자는 사람들 중에도 분명히 친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민주화라는 부분을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했죠. 70년대, 80년대에도 민주화 투쟁을 한다라는 부분에서 다수의 국민은 다 정권과 투쟁하면, 전두환, 노태우 정권과 투쟁하면 민주화라고 생각했지만은 한꺼풀만 베끼면 그 안에는 친북적인 입장에서 민주화의 틀을 쓴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나도 그때 공부도 안 하고 거짓말 했는데 내가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그거 하는 사람들, 주사파 하면서 민주주의 운동인 양 하는 사람들이 신물이 나서 내가 있던 과나 내가 하는 모임에는 주사파는 근처도 오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자,
김문수 지사가 논쟁을 또 했다라고 하면서 사람의 사상은 바뀌기 힘들다. 담배 끊기보다 힘들다. 고문당하고 감옥을 다녀와도 사상은 바뀌지 않는다. 연옥의 고통을 거쳐서도 잘 바뀌지 않는 게 사상이다. 행명은 영원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전희경과 김문수가 거론한 인물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대통령의 머리에 원전이 좋니 나쁘니 사드 배치를 하자 말자느니 하는 문제, 친중을 하느냐 반중을 하느냐 친미를 하느냐 반미를 하느냐 친일을 하느냐 반일을 하느냐 이런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치고 또 북한의 핵을 인정해 주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느냐 중단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바꾸면서 그 이름을 평화협정이라 해서 주한미군을 한국에서 철수시키느냐 철수시키지 않느냐 그 전초로 전시작전권을 이양받느냐 받지 않느냐라는 부분까지도 다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들이 알파고 같이 문재인 대통령의 머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 실세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그래서 아무리 따져도 지나칠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거들은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제 유건일 선생이 저하고 같은 이야기를 팹니다. 민주주의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서 그것만으로 정체성을 가름할 수 없다. 80년대 학생운동을 지켜본 바에 따르면 전대협 386 학생운동 그 중에서도 주사파 계열 그 중에서도 성서적인 표현인 열성당원일수록 어딘가 밀교, 영어로 컬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소수가 열광적으로 지지하는 부분을 밀교라고도 하고 컬트라고도 하고 그런 영화를 대중은 다 그런 영화를 싫어하는데 소수는 명작이라고 하는 영화를 컬트 영화라 하지 않습니까? 이 컬트 분위기라는 것은 자기들이 진리를 대변한다는 우월감, 선민의식, 메시아주의, 자폐성 같은 것들인데 세상을 절대선과 악으로 가르면서 절대선 무리 안에서 지도 노선에 대한 충성이 요구되고 개인의 성찰적 자유, 즉 회의를 가지는 부분은 정당화되지 않고 가출도 해서 소속 집단이 패밀리처럼 되고 그때 그런 거 많았죠. 부모가 운동권에 있다고 자식 잡으러 하숙집이나 자취방에 오면 자식은 들어가지 않고 그 운동권에서 가지고 있는 자취방에 거기서 숨어서 부모를 피하면서 부모 자식 관계가 단절된 일들을 숱하게 지켜봤습니다. 투가면 지역에서 부모가 올라와서 자식이 도망 중이다라는 게 그때 제가 지켜본 많은 사례들이죠. 자, 그래서 미션 임파시블을 수행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때 니 들어가. 이번에 뭐 어디 구로공단 사거리에서 화염병 하나 던지고 들어가. 니 광화문 사거리에서 시위를 하는데 이번 주동은 니가 하고 앞에 서서 니가 외치고 그리고 경찰이 잡으러 오면 니가 들어가. 뭐 미 대사관에는 누구 들어가. 이렇게 오다가 떨어지면 세상의 군대도 니 이번에 싸우다가 전사해 포로로 잡혀 이렇게 지시하면 군대에서도 부하들이 이런 작전에 참가 못하겠습니다. 이럴 건데 운동권에서는 니 이번에 들어가 이러면 영광이다 하고 들어갔습니다. 조폭 문화도 이것보다는 충성심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따지는 사람, 저같이 잘 따지는 사람은 그 운동권에서 절대로 출세가 안 되죠. 순박한 사람이 돼야 되고 이탈하면 배교자, 즉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이런 데 들어가 갖고 나오고 싶어서 상의하는 후배들을 제가 숱하게 봤는데 그 순간부터 학교를 안 나가고 어디 시골에 가서 농사나 지어야지 학교를 다니면서 빠지면 그 눈총과 따돌림을 견딜 수가 없었을 거라 봅니다.
이런 물교 문화 속에서 전사들에게는 엄숙한 연서가 주입되는데 사악한 제국주의가 한반도를 식민지로 유린해 왔다. 그 앞잡이들이 민족을 배신하고 민중을 수탈했다. 그때 반제, 반봉건. 왜 봉건이라는 말을 썼는가 하면 황당하더라고요. 우리가 봉건이라는 말을 역사적으로는 중세시대 이꼴 봉건주의인데 그때 한국이 조선도 봉건사회였고 그런데 정말로 역사를 성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선은 임금이 다스린 전제주의 사회고 일본이 봉건사회였죠. 봉건사회라는 것은 계급별로 이렇게 분화된 어떤 이 통치시계 이 시스템이 있는 곳이 봉건사회인데 한국은 봉건주의를 겪지 못해서 그래서 한국이 못 살 때 왜 한국의 역사의 후진성이 있는가 일본에 비교해서 이랬을 때 한국은 봉건사회를 겪지 못해서 그랬다 했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대학에 들어가서 느닷없이 일제시대도 봉건사회고 그 다음에 해방되고 난 1945년부터 1980년대까지가 반식민지 봉건사회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봉건사회를 착취하는 제국주의는 미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남미에 무슨 니카라과나 쿠바나 무슨 콜롬비아나 베네수엘라의 농장을 가지고 착취하고 기름을 착취하고 이런 것처럼 한국을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의아스러웠죠. 한국에 공업이라는 게 없었고 그 공업을 만드는 게 박정희 대통령인데 그 공업화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에게 제 몫을 주지 않았던 어떤 이런 부분을 따지면서 모순을 지적하는 것은 몰라도 한국이 무슨 스스로 공업화된 나라에서 무슨 미국이 한국을 착취하는 봉건주의 국가냐 그리고 미국이 제국주의냐 한국에 뭔 땅덩어리가 있어서 미국의 플랜테이션 대농장들이 한국에 와서 바나나를 심거나 사탕수수를 심어서 한국에 뭔 땅덩어리가 넓어서 미국 캘리포니아에도 쌀이 어마어마하게 한국 사람 다 먹을 만큼 나오는데 한국에 와서 쌀을 착취해 갑니까? 공업이나 농업 어느 면으로 보더라도 착취를 한다라는 말이 봉건적 지배를 한다라는 말이 도무지 말이 안 돼서 이딴 걸 갖다가 보고 배우느냐면서 찢어버렸어요. 그때 사회 구성체론이라는 게 유행을 했고 거기에 보면 이 주사파들이 뭐라 했는가 하면 이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을 이룩해야 된다 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미국의 앞잡이들이 민족을 배신하고 민중을 수탈했다. 뭔 수탈을 해요? 당시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권력과 가까운 사람, 대기업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에게 좀 부가 집중되는 부분이 있었지만은 그것은 우리 내부에서 갑작스럽게 공업화가 되는 산업화가 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거쳐가야 될 모순 중에 하나였지 그것이 무슨 미국하고 무슨 관계가 있고 그것이 무슨 수탈입니까? 자, 그래서 반민족, 반민중 악당들은 자체 모순으로 필연적으로 만행한다. 전사들의 최후의 일격만 가하면 이것이 신앙과 지하드의 경지이지 지적 은밀성의 차원이 아니다. 20대 청춘들이 그런 정서로 흘렀던 까닭이 권위주의적인 탄압이었다. 물론 시대가 불행하다고 다 느끼고 살았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학교만 가면 학교에 사법경찰이 있고 여기저기서 탄압하고 학교 앞에서 가방 뒤지고 버스를 타면 따라 타가지고 신분증 내봐라 하고 뒤지고 또 길에 지나가다 보면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많았죠. 자, 그렇다고 해서 전부가 주사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 같은 사람은 그런 걸 겪고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민주화 투쟁도 하고 농민운동도 하고 사회운동도 다양하게 했지만은 주사파는 안 됐습니다. 그런다고 다 주사파 되는 게 아니에요. 자, 탄압이 지나치면 저항도 일어날 수 있고 저항에는 여러 가지 정도가 있는데
권위주의에는 반대하더라도 대한민국이라는 이 시스템을 부정을 하면서 민주주의 제도를, 자본주의 제도를 부정하면서 싸우는 것은, 그것은 저항이 아니라 한마디로 이 체제를 뒤집고자 하는 공산주의적 혁명이죠. 저는 한 번도 이 체제를 부정해 본 것이 제 양심에 비추어서 없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데는, 꼭 싸움하는 데는, 지하 세계는요, 강한 쪽이, 말로 강한 쪽이 이겨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전체가 주사파로 휩쓸려 들어갔고, 자, 젊은이들이 진보로 간 것은 좋은데 진보를 주사파가 장악하다 보니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이, 한마디로 체제에 저항하는 젊은이들은 다, 현실 불만을 가진 젊은이들은 주사파로 대부분이 휩쓸려 들어갔고, 저 같은 희귀종만 몇 명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남아 있어요. 자, 그래서 진보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자유주의, 자유민주 체제를 유지하면서 진보적 사회복지 노동 환경을 추구하는 것이 제대로 된 진보일 거다라는 거고, 이 정도에 만족하지 않고 기어이 반자유민주 변혁을 해야만 직성이 풀릴 경우라면 말릴 수는 없는데, 이 사람들은 결국은 홀로코스트와 홀로도모르, 이거 홀로도모르라는 것은 이 스탈린이 레닌 다음에 집권하고 난 다음에 이 대농장으로, 이 한마디로 소작농이나 이 소농가들을 대농장으로 강제적으로 집단 농장으로 끌어모으는 과정에서, 특히 이 당시 우크라이나에서 식량이 수탈되고 비효율이 발생하면서 어마어마한 수백만 명이 굶어 죽는 기근이 발생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식의 대학살이나 대기근을 초래하고, 중국에도 대약진 운동 때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북한에서요, 80년대 후반에 뭡니까? 고난의 행군이라는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공산주의 국가를 한 나라 중에 사람이 대량으로 굶어 죽지 않는 일들이 없었던 나라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기껏 숭배한다라는 게, 이 땅에 탄압하는 독재 군부 정권이 싫어서 기껏해야 북한의 김일성이를 숭배하고 김정일을 숭배하느냐. 제가 제일 이해가 안 갔던 거 그래요. 전두환이 노태우가 보기 싫어서, 제가 80년대 때는, 대학 갔을 때는 박정희 대통령은 없었으니까요. 전두환, 노태우가 보기 싫어서 김일성을 숭배하고 김정일을 숭배해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냥 조금만 지식이 있거나 지성이 있는 사람이면 알리를, 이들은 전 국민들을, 전 청년들을 바보로 만드는데 마치제 역할을 수행한 겁니다. 주사파들이. 그래서 이 386 전대협 출신들이 정권을 잡아서, 많은 사람들은 이들이 옛날과는 좀 바뀌었을 거다. 그동안의 연륜이나 체험이나 시행착오가 있었을 거니 그럴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스피노자의 철학을 접해볼 걸 권했는데, 스피노자는 신학 정치론에서 이렇게 설파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가장 큰 행복과 축복은 선을 향유하는 데 있지, 자기 혼자만 그것을 배타적으로 향유하고 있다고 자만하는 데 있지 않다. 지적, 도덕적 우월감에 기초한 서민의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상적인 철학에서는 성립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는 이 때문에 유대인의 서민, 유대인 너희들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왜 너네들은 신이 선택한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착각하고 사냐, 이렇게 말을 했다가 유대교로부터 파문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자, 임종석 이하 지금 이 여권에 있는 386들, 당신들은 숱한 대중들의 80년대, 90년대에 대학을 다녔던 그 시대의 젊은이들의 희생, 피와 땀과 한마디로 기회비용의 상실, 깜빵 생활, 그리고 그들의 인생의 몰락, 이런 거를 깔아뭉개고 그때도 대가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경과한 지금도 당신들은 그때 그들을 속였던 사고로 지금 이 사회의 대가리에 있습니다.
당신들이 과연 거기에 있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요, 이런 주사파들이 지금 이석기 석방 크리스마스 때 공세를 하고 있다면서 이석기 한상균 성탄절 특사하라고 서명운동 촛불 집회를 하고 북한이 보낸 영상을 보면서 결성 기념식을 하고 반미 대결 전에 선봉의 역할을 수행하겠다 하는데도 해산할 방법이 없이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나라 정말로 왼쪽으로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